지금 경제는 경제 위기가 아니죠. 저성장인 거예요. 저성장인데 왜 주가가 오르죠? 저성장인데 금값은 왜 올라요? 케빈 워시는 아닙니다. 시장이 오해한 겁니다. 자산 시장의 향방을 이해하시려면 케빈 워시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경제연구실장을, 또 한양대학교에서 경영교수로 경제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6년은 분절점이다, 분절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거의 반영할 수 있겠지만 21세기에 25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1쿼터가 지나고 새로운 쿼터를 만난다 하는 의미에서 시대적인 분절, 이것을 의미를 좀 담아봤고요.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된다.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시대가 오고, 전혀 다른 또 금융 생태계를 만나는데 통상적으로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런 전혀 다른 생태계로 진입한다. 그런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함이었고요. 더 중요한 이 분절점이라는 의미는 지경학적으로도 분절화된다. 하나의 지구에 200여 개 나라가 똘똘 뭉쳐가면서 서로 교육하고 세계화하고 이런 시대가 가고, 이제 200여 개 나라가 흩어지는, 파편화되는 그런 관점에서 분절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시간적 의미의 분절, 또 공간감적 관점에서도 분절, 그래서 26년을 분절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이 대주제가 등장한 게 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이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된다라고 표현했었고, 과거에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지형 변화를 들여다보거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거나 했는데, 이제는 지정학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경학적인 관점으로 세계 경제를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25년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세계 주식시장의 저점이 4월 3일에서 5일 사이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판넬 들었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세계 주식시장의 정점이 25년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관세 협상하고 우리 잘 지내자. 자, 지정학적인 결에서 이 모든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처럼 26년 경제도 좀 생각해 보면 26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벤트는 트럼프의 중간선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이 중간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행보를 보일 텐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정말 많은 경제적 현상들, 그걸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결과, 경제학적인 결로서 이 경제의 향방을 가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편에서는 전쟁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지경학적인 결에서 전쟁이 계속 상시화되고 뉴노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야기되고 금가격이 튀는 거죠.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또 추가적으로 등장할 때마다 비트코인을 외면하게 되죠. 위험자산이니까요. 네, 한국 경제도 당연히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고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나라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세계화의 시대 때는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수출을 통해서 성장해 왔는데,
수출 대상국들이 이제 분화하는 거죠. 분절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경학적 분절화 현상 속에 나타나는 지배적인 일들이 위딘 블록과 비트윈 블록이라고 합니다. 여러 국가들이 블록을 형성하는데 그 블록 내의 교역 증가율과 이쪽 블록과 이쪽 블록에 속해 있는 국가들 간의 교역, 이걸 구분해 보면 위딘 블록은 무역 증가율이 그래도 유지돼요. 그런데 그 블록 간의 국가들끼리는 교역이 완전히 단절돼요. 그러니까 역시 이런 지경학적 분절화 현상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수출이 아닌 내수 중심을 좀 더 키운다든가 아니면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분절화 현상에 맞는 수출 전략을 취한다든가 하는 관점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겠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경학적 분절화 현상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더 주춤하게 만들죠. 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경제 위기다. 나 지금 경제 위기를 살아간다. 자꾸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경제 위기와 저성장을 구분하지 않은 그런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경제 위기라고 판단할 때의 경제적 현상과 저성장이라고 판단할 때의 경제적 현상이 완전히 다른데 이것저것 다 경제 위기면 경제 위기를 잘못 진단한 거고 그럼 경제 위기일 때 나타나는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잘못 판단한 거죠. 지금 경제는 경제 위기가 아니죠. 우리는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고 IMF 외환위기 대표적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마찬가지예요. 팬데믹 경제 위기 경험했어요. 그 전에 1980년에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만났었어요. 이 4번의 경제 위기는 경제가 움푹 패이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그런 움푹 패이는 현상이 아닌데 자꾸 경제 위기라고 하면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도 못 하고 적절한 경영 의사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뭔가 내 몸이 지금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가 암 때문인지 혹은 그 밖에 다른 요인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다 경제 위기라고 판단하면 그럼 주가가 오른다고 전망할 수 있나요? 지금 경제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인 거예요. 성장률이 너무 많이 둔화된 거예요. 고성장 체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성장 국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저성장인데 왜 주가가 오르죠? 저성장인데 왜 집값은 오르죠? 저성장인데 금값은 왜 올라요? 왜 이렇게 주가는 매일 올라가요? 어떻게 5천선을 통과하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왜 매일 오르죠? 오늘이 제일 싸대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금 가격은 왜 오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주시는 질문인 거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요? 실물 경제를 살아가요. 근데 우리 머릿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있는 거예요. 집값, 자산 시장이 있는 거예요. 실물 경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소득 월액이에요. 여러분의 매출액이라고요. 기업의 수출액이라고요. 여러분 식탁 위에 올라가는 반찬의 개수. 그게 실물 경제예요. 실물 경제 어렵다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성장이라고요.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 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생기죠.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 재정의 당위성이 생기죠.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 소비 쿠폰의 당위성이 생기죠.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 추경의 당위성이 생겨요.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었던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 단행하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유동성이라고 해요.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시장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요? 돈의 이동에 따라 움직여요.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그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어려운데 왜 이것저것 다 올라요? 하는 질문은 사실은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동성의 힘으로 이것저것 다 오르는 겁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경학적 분절화나 전쟁과 같은 이런 현상은 유동성을 오히려 더 공급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그 유동성 공급이 주로 어디를 찾아갈까? 전쟁이 끊이지 않네? 금으로 찾아가자. 전쟁 국방 예산 올려잡는 걸 보니까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겠네? 방위 산업 종목으로 쏠리고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되는데 그 유동성이 주로 어디로 간다? 금이나 반도체나
방위 산업으로 간다. 이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유동성의 힘을 뭐라고 하느냐? 디베이스먼트라는 개념입니다. 이 디베이스먼트라는 개념은 돈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나머지 자산 가치가 오르는 현상. 김밥 가격이 20년 전보다 계속 올라갔죠. 왜 올라가요? 김밥이 좋아졌어요? 김밥은 똑같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김밥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왜 올라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서울 아파트랑 바꾸는 현상이에요.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자산과 바꾸는 현상. 이게 디베이스먼트예요. 그리고 26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 중간 선거 반드시 이기자 하고 달리는 그 정책이 디베이스먼트 전략이에요. 그래서 26년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차기 연준 의장 이미 지명했고, 차기 연준 의장이 현재로서는 26년 5월부로 실제 재임을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 연준 의장이 등장하고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단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더 폭발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그게 말 그대로 시장을 더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25년에도 올랐지만 26년에도 각종 자산 가치가 더 추가적으로 오르는 시대, 그것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이렇게 정의하시면 어떨까요? 26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케빈 워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더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할 비둘기파를 가정했었어요. 아마도 대규모 유동성이 몰려올 거야 라고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비둘기가 아닌데? 매파인데? 이 인물이 지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깜짝 놀라고,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은 금요일 날 장이 무너졌습니다. 케빈 워시를 지명하자마자. 역시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제가 바로 즉시 분석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케빈 워시는 매파가 아닙니다. 시장이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은 일시적 조정인 거고, 시장이 초반에 매파라고 판단하고 다 떠난 것이고, 깜짝 놀라서 떠난 것이고, 그리고 다시 시장은 정상화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향방을 이해하시려면 케빈 워시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 왜 사람들이 매파라고 오해했을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케빈 워시가 원래 2006년부터 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냈어요.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었고, 금융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했어요. 역사 이래 이런 적은 없었어요. QE1, QE2, QE3 양적 완화입니다. Quantitative ease. QE를 계속합니다. 이때 시중의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합니다. 뭐 하려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려고요. 다만 당시에 케빈 워시가 그걸 조망하면서 더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엄청난 인플레를 야기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20년 전 케빈 워시의 당시 발언을 놓고, 케빈 워시는 금리 인상론자야, 금리 인하 반대론자야, 유동성 공급을 반대하는 인물이야 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게 맞는 해석인가요? 20년 전과 지금이 같나요? 근데 20년 전의 발언을 놓고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명 짓는 게 그 시장이 맞는 판단인가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매파가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략을 잘 이행할 행동대장을 고르는 과정이에요. 중간선거 전략은 뭐냐면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해서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면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주가도 올려놓으니까 난 부자 되네? 집값도 올려놓네? 나 부자 되네? 비트코인도 드디어 올려놓네?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인물이네? 자산 가치는 정말 초호황을 만들어주네? 라고 유도해야 중간선거에 유리하겠죠? 이게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입니다. 디베이스먼트 전략이에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나머지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 그러기 위해선 누가 필요한 거예요? 새 연준 의장이 필요한 거예요. 새 연준 의장은 내 말을 그대로 이행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케빈 워시는 매파일 리 없다. 트럼프의 의중을 받들어서 고스란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몇몇 가지 변동성 요인이 찾아올 수 있다. 워시 쇼크라고 하잖아요. 재취업을 하고 싶지만 재취업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뭐예요? 그게 창업인 거예요. 100만 명의 폐업이 100만 명의 창업과 계속 교차되고 있다. 모든 경제 주체가 준비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